여러분, 밥상 물가 제가 폭등이라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 진짜 물가가 폭등했다는 것을 실감했다. 예, 아마 그렇게들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요, 음식점에 가면 공깃밥 가격입니다. 공깃밥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요, 배고픈 학생 또 먹성 좋은 사람에게는요 그냥 공짜로 하나 더 줬어요. 밥집에 가면 공짜로 하나 더 줍니다. 예, 공짜로 하나 더. 저 같은 경우도 양이 굉장히 많고 먹성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는 걸 보고요, 예, 뭐 식당 주인 사장님이 그렇게 하면 한 그릇 더 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받아서 또 한 그릇을 더 먹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요즘 음식점에 가보면요, 이 공깃밥이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요즘은 1,000원도 아닙니다. 1,000원 받는데도 더 물어졌고요. 1,500원, 좀 많게는 2,000원 받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2,000원 받는 데가.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 이렇게 되면 이 대학가 주변이나, 예,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이런 데는요, 먹성 좋은 청년들이 마음 놓고 밥도 못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하죠. 예, 나올 법합니다. 실제로 2,000원이면 공깃밥 하나 2,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적은 돈이. 그런데 이 공깃밥만 올랐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물가는요, 예, 공깃밥만 오른 게 아닙니다. 1,000원 갖고 공깃밥을 먹던 이야기도 이제 옛말이 된 거고요. 결국 말입니다, 보세요. 아메리카 한 잔이 1,000원이 1,300원 됐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 예, 30%나 인상이 됐어요. CU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실제로 1,300원이에요. 세븐일레븐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레귤러가 1,500원에서 1,700원 됐습니다. 13.3% 올랐습니다. 이마트 24에서 구운 스팸 마요 김밥 2,200원에서 2,400원 9.1% 올랐습니다. CU의 자이언트 순살치킨 6,900원에서 7,900원 14.5% 올랐습니다. 예, 이게 떡볶이 보세요. 떡볶이. 떡볶이는 5,500원에서 6,500원 올랐고요. 18.2%. 공깃밥은요, 1,000원에서 2,000원이 됐습니다. 100% 올랐습니다. 100%. 이게, 예,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부산의 해장국집에는 2,000원을 받는 곳이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 1,000원이 이게 1,000원짜리 가치가 이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공깃밥 하나에 1,000원, 이것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국가 규칙이다. 예, 국룰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공깃밥 하나에 1,000원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공깃밥 하나에 1,000원이었어요. 막걸리 하나에 3,000원. 이것은요, 진짜 국가 규칙, 국룰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오랫동안, 예, 이어져 왔거든요. 오랫동안이라는 게 뭐 10년, 20년이 아닙니다. 30년, 40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공깃밥은 2,000원이 되는 거고 막걸리는 3,000원짜리가 4,000원이 됐어요. 4,000원. 그러니까 국룰, 국가 규칙도 지금, 예,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감당하지 못한다. 예. 그만큼 우리 삶이 참 피폐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실제 식당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찌개 하나 시키고요, 공깃밥을 뭐 4개에서 6개 시키잖아요. 예, 이거 별도로 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게. 아니 즉석밥도 데워주고 2,000원 받는 게 2,000원 받는데 나 이게 뭐 밥을 하게 되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여러분,
후식 냉면 먹어보셨어요? 후식 냉면도요, 여러분. 요즘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후식 냉면 없어요. 이제는 후식 냉면도 3,000원, 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3,000원, 4,000원까지. 그러니 물가에 대한 실감 우리는 지금 톡톡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통계청이 발표하는 걸 보면 소비자 물가가 4.8% 올랐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저게 맞나? 이렇게 의심을 하잖아요. 그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는 460개 품목을 가중치를 줘서 계산하는 게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에는요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에 주거비도 포함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주거비까지 포함한다면 말이 4.8%지 저게 뭐 6%는 그냥 쉽게 올라간다. 심지어 7%, 8%, 9%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당장 뭐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도. 이거 평균하면 얼마 될까요? 평균하면 10% 넘잖아요. 10%.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은요. 그만큼 살기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예요. 월급이라도 많이 올라가 주면 다행인데 월급이 올라가면 물가 오르고 물가 올라서 월급이 올란 거를 상쇄해버리고 그러니 시장에는요.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을 게 점점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참 물가 폭등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도 현실에서 아마 맞닥뜨릴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불안감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네, 어쨌든 여러분 지금 경제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럴 때 말입니다. 우리가 경제를 잘 읽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시장을 잘못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늘 뒷북만 칩니다. 뒷북 치는 게 여러분 결국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생기거든요. 내가 앞서서 너무 앞서서 가도 문제지만 우리가 뭐 너무 앞서서 갈 수 있는 저도 그런 능력이 안 되고요. 그 너무 앞서서 가는 것보다는 너무 앞서 가는 사람의 한 뒤에서 따라가는 그러면서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일찍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경제 공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환진 TV를 열심히 보시면 경제 공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고요. 그 경제 공부 속에서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힘내고요. 더 공부를 해서 부자 되는데 한 걸음 다가가자고요.